1심에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,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결했었고, 2심에서는 선거에 개입한 것이 맞다라고 판결했었고, 지금 3심 대법원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파기환송, 2심의 유죄라고 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는 것까지 전해드렸는데, 그것이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라는 그런 취지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지금 취재하고 있는 이종원 기자에게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종원 기자 연결됐습니다. 이 기자 나오십시오. 네, 대법원입니다. 네, 자 우선 판결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이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물론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이 유죄로 인정했던 이 항소심의 판단 과정에서 이 채택됐던 이 증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일부에서 전해드리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했고, 증거가 어떤 부분이 증거 능력이 인정 안 된다는 건지,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. 네, 이 항소심은 이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인정했던 일부 증거 능력을 이 문제 삼은 건데요. 앞서 수사 과정에선 이 국정원 이 직원 이메일에서 여러 개의 트위터 계정이 담긴 이른바 이 시큐리티 파일로 불리던 첨부 파일이 발견됐습니다. 1심은 이메일을 쓴 당사자가 이 법정에서 이 본인이 작성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자 이 증거 능력을 이 부정했지만 항소심은 증거로 채택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트위터 계정 수가 크게 늘어났고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. 하지만 대법원은 이 해당 첨부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 당사자들이 모두 직접 작성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른바 이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, 이 파일 안에 신변 잡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형식이 조악해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이 대법원이 해당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서 결국 이 첨부 파일에서 추출됐던 이 트위터 계정의 글 역시 증거 능력을 잃게 됐습니다. 네. 아마 지금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, 그래서 어떻게 된 거란 얘기냐,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마 물으실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쉽게 얘기하면 대법원이 결과를 열어놓은 건데요. 지금 대법원이 거론한 이 파일들의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나머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만 가지고 다시 한번 따져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. 이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일단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. 물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의 유무죄를 놓고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진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관건은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이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한 판단인데요. 일단 핵심 증거에 대해 이 대법원이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서 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검찰과 변호인 측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검찰이 증거 능력을 보강하거나 이 추가 증거를 얼마나 찾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원 전 원장은 이 5개월째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. 이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긴 했지만 이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일단 원 전 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.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종호입니다.